형님들, 혹시 삼성 SDI 영상 보고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영상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최근 이 종목 2025년 9월에 신고가를 시원하게 뚫고 나서 잠잠하니까 많은 분이 물어보십니다. 이제 끝난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제 눈에는 지금의 이 횡보가 2026년 가장 크게 폭발할 거대한 화약고로 보입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와 숨을 고르며 에너지를 꽉꽉 채우고 있는 중이거든요. 왜 다시 이 종목에 주목해야 하느냐? 바로 애플의 폴더블이라는 미래 성장성과 삼성의 에너지라는 강력한 실적, 이 거대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고 있는 국내 유일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반갑습니다. 형님들과 함께 성장하는 낭만 트레이더입니다. 요즘 제 채널에 삼성 SDI 분석 보시고 구독 눌러주신 형님들이 부쩍 늘었는데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보답하는 마음으로 제 보물창고에서 진짜 아끼는 종목 하나 꺼냈습니다. 바로 파이넴텍입니다. 차트 보면 어떠십니까? 13,000원 갔다가 9,000원까지 내려와서 솔직히 좀 답답해 보이죠? 근데 형님들, 투자의 대가들은 늘 말합니다. 환호성이 터질 때 떠나고 비명소리가 들릴 때 사라. 남들이 지루하다고 던지는 지금이 어쩌면 제2의 도약을 준비하는 가장 조용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종목을 2026년의 주인공이라고 부르는지 지금부터 그 팩트와 근거 시원하게 까보겠습니다. 자, 그럼 그 거대한 물량이 어디서 터지느냐? 첫 번째 주인공, 형님들도 다 아시는 그 과일 가게 애플입니다. 야, 애플 폴더블 나온다 한 지가 몇 년째냐? 양치기 소년 아니냐?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다릅니다. 업계에서 가장 자주 2026년 하반기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형님들, 주식시장에서 뉴스는 속여도 돈은 거짓말 안 하는 거 아시죠?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딱 두 가지 흐름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작년 10월에 160억짜리 UV 레이저 장비 투자 공시가 떴고요. 둘째, 이와 별도로 시설자금 200억 집행 계획이 잡혀 있는데 그 돈 쓰는 기간이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2월입니다. 장비 발주 넣고 공장 돌릴 돈 쏟아붓는 시점이 정확히 올해와 겹칩니다. 기업이 확실한 수요 없이 수백억을 이렇게 집중해서 태울까요? 시장에서 돈은 26년 하반기 애플 출시설과 회사의 자금 집행 스케줄, 이 교집합을 주목해야 합니다. 게다가 산 장비가 UV 레이저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기존에는 약품으로 녹이는 방식을 썼는데 애플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화면 접히는 부분에 주름이잖아요. 잡스 형님이 살아서 그 주름 봤으면 바로 집어 던졌을 겁니다. 그 주름을 없애려면 금속판을 마이크로 단위로 아주 미세하게 깎아내야 하는데 기존 방식으로 이 퀄리티 내기 정말 힘듭니다. 애플이 원하는 그 매끈한 표면을 만들려면 현존하는 기술 중 레이저 미세 가공이 가장 유력한 솔루션입니다. 즉 160억을 썼다는 건 양산 준비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는 강력한 신호탄인 거죠. 자, 그럼 이 레이저로 만드는 게 정확히 뭐냐?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보통 폴더블 힌지 하면 다들 KH 바텍 떠올리시죠? 맞습니다. 그건 폰 밖에서 보이는 문 경첩입니다. 하지만 파이넴텍이 만드는 건 디스플레이 바로 밑바닥에 붙는 내장 플레이트입니다. 비유하자면 외장 힌지가 관절뼈라면 내장 플레이트는 우리 허리의 척추 길이끈입니다. 허리 굽힐 때 뼈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근육이 쫀쫀하게 잡아줘야 디스크가 안 터지죠. 마찬가지로 화면이 접힐 땐 부드럽게 휘어주고 펴질 땐 다리미 판처럼 빳빳하게 받쳐줘서 주름을 막아주는 역할, 그게 바로 파이넴텍의 기술입니다. 이거 쉬워 보이죠? 근데 얇은 금속판에 레이저 쏘고 열 가하면 휘어지고 난리 납니다. 기술 흉내 내는 곳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삼성 공급망 안에서 이 부품을 수율을 지키면서 찍어내는 압도적인 레퍼런스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리포트에서도 계속 언급되는 이유죠. 이게 진짜 해자입니다. 결론은 심플합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애플이 삼성 패널을 채택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죠. 만약 이 시나리오대로 공급망이 짜인다면 삼성 뒤에 있는 파이넴텍의 플레이트도 구조적으로 함께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햄버거 시키면 패티가 따라오듯 세트 메뉴처럼 움직이는 구조. 이게 바로 제가 파이넴텍을 단순 부품사가 아니라 거인들의 움직임에 올라탈 핵심 파트너로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형님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치킨집을 냈는데 치킨만 잘 팔리는 게 아니라 갑자기 생맥주가 미친 듯이 팔린다면 어떨까요? 파이넴텍한테는 전기차와 에너지가 딱 그 생맥주입니다. 사실 2024년, 2025년 전기차 시장 분위기 살벌했죠. 캐즘이다, 공장 멈췄다 하면서 공포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파이넴텍을 전기차 묻은 주식이라며 피했습니다. 하지만 형님들, 우리가 간과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회사의 숨겨진 무기, 바로 ESS입니다. 요즘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하마처럼 먹어치우는 거 아시죠? 그래서 지금 전기를 담아두는 ESS가 없어서 못 팝니다. 파이넴텍이 만드는 엔드 플레이트, 이게 배터리 팩을 보호하는 핵심 안전 부품인데 지금 삼성 SDI가 북미 ESS 시장을 휩쓸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 수주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전기차가 쉴 때 실적을 받쳐주는 ESS라는 든든한 형님이 생긴 겁니다. 그럼 이 물량 어디서 찍어내느냐? 형님들, 재작년 그 끔찍했던 적자 쇼크 기억하시죠? 그때 우리가 피눈물 흘리며 낸 돈 허공에 날린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베트남 3공장 짓고 기계 깔고 분량 잡는 수업료였습니다. 이제 상황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공장은 다 지어졌고 감가상각비 같은 고정비 부담은 2024년, 2025년 2년에 걸쳐 이미 털어냈습니다. 이게 재무적으로 진짜 무서운 영업 레버리지 구간입니다. 지금부터는 공장이 돌아가는 족족 추가 비용 없이 매출이 그대로 순이익으로 꽂히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결론 냅니다. 지난 2년은 돈을 쓰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2026년은 돈을 쓸어 담는 시기입니다. 왼손엔 애플, 오른손엔 삼성 SDI, 이보다 더 완벽한 양손잡이 포트폴리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 형님들, 낭만에도 현실 점검은 필수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공시 보셨죠? 2월 6일 파이넴텍 주식 98만 주가 새로 상장됩니다. 전체 주식의 2.5% 물량인데 중요한 건 날짜입니다. 권리 공매 때문에 실제 매도 물량은 이틀 전인 2월 4일 다음 주 수요일부터 쏟아질 수 있습니다. 채권단 평단가가 5,500원대입니다. 지금 팔아도 수익률 60%대죠. 당연히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할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게다가 아직 뒤에 대기 중인 물량이 400만 주 더 있어서 당분간 오버행 이슈는 계속될 겁니다. 자, 여기서 세력의 의도를 읽어야 합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째, 물량이 쏟아져서 주가가 밀린다? 지극히 정상입니다. 둘째, 그런데도 주가가 안 빠지고 버티거나 오른다? 이게 핵심입니다. 누군가 이 싼 매물을 돈다발 들고 기다렸다가 다 받아먹었다는 뜻이죠. 즉, 악재 해소이자 강력한 매수 신호가 되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결론은 이렇습니다. 신규 진입을 고민하신다면 변동성이 큰 구간에 미리 들어가기보다는 흐름이 결정되는 것을 확인하고 움직이는 것이 훨씬 안전한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2월 4일 이후 물량 소화되는 거 눈으로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기존 보유자분들은 현재 평단가에 따라 시장을 바라보는 온도차가 꽤 크실 겁니다. 특정 가격대별로 형성된 시장의 심리와 기술적 관점을 저라면 어떻게 해석할지 데이터 위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7,000원 이하 구간입니다. 이 가격대는 과거부터 강한 하방 지지력이 확인되었던 라인이죠. 기술적으로는 심리적 안정감이 매우 높은 구간이라 단기적인 변동성보다는 거시적인 추세의 지속 여부를 체크하며 긴 호흡으로
시장을 관망하기에 유리한 영역으로 해석됩니다. 둘째, 11,000원 이상의 고점 매물대 구간입니다. 여기는 현재 가격 조정이 진행되면서 심리적 저항이 강해진 자리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성급한 판단보다는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하락 추세를 멈추는 바닥 신호가 차트상에 먼저 나타났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리스크 관리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물 배치가 가장 촘촘한 9,000원 부근입니다. 사실상 이번 박스권의 중심이자 가장 치열한 매수 매도 공방이 벌어지는 구간이죠. 변동성에 따른 심리적 압박이 클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다만 기업의 2026년 펀더멘털에 비중을 두는 분석적 관점에서는 지금의 횡보를 에너지를 비축하는 과정으로도 읽을 수 있기에 본인의 투자 원칙에 따라 시나리오가 갈릴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봅니다. 위기는 확인되지 않았을 때 공포스러운 법입니다. 하지만 패를 까보는 순간 그것은 그저 대응의 영역이 됩니다. 우리는 이미 시나리오를 다 세웠으니 장중에 호가창 보면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각자 본업 열심히 하다가 퇴근하고 결과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게 우리 직장인 투자자들의 낭만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오늘 긴 분석을 마치며 제가 형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형님들, 주식 격언 중에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라는 말이 있죠. 말은 참 쉽지만 막상 내 계좌가 파란불일 때, 남들 다 떠날 때 매수 버튼 누르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늘 증명했습니다. 남들이 이제 끝났다, 지겹다고 욕할 때 묵묵히 씨앗을 심은 농부만이 가을에 웃을 수 있다는 것을요. 파이nem텍, 단순한 부품 하청업체가 아닙니다. 세상이 접히고 펼쳐질 때 그 중심을 단단하게 받쳐주는 지지대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 지지대가 가장 빛을 발할 2026년 형님들의 구겨진 계좌도 활짝 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던진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형님들은 지금의 이 지루한 시간을 버려진 시간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더 높이 튀어오르기 위한 도약의 발판으로 보십니까?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이 시간을 견디고 공부하는 이유는 단순히 운에 내 돈을 맡기고 싶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물론 제가 오늘 나눈 분석들 역시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투자의 100%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을 맹목적인 매수 매도 추천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이런 시각도 있구나 하는 공부의 재료로만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투자의 최종 판단은 결국 형님들의 굳건한 소신에서 나와야 그 수익도 온전히 형님들의 것이 될 수 있거든요. 저는 그 힘든 여정을 외롭지 않게 도와드리는 페이스메이커로서 형님들보다 딱 한 발자국만 더 앞서서 고민하고 공부하겠습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낭만 투자의 시작이니까요. 지금까지 낭만 트레이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